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석유가 안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이 없는 것처럼 요즘 전자제품에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도 합니다만,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로만 13조 5천억을 벌었답니다.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는데, 이건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상업자 282억 달러의 42%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에 눈물을 흘리고 10억 달러 달성에 감격스러워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 첨단의 산업이 있기 전에 근대적인 전자공업의 기반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구미공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미공단, 그 이전의 이야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상공부 전기공업과장이 오원철 공업 1국장실을 찾았다. 전자공업 육성 5개년 계획안이라. 대략 내용이 뭐예요? 우선 국내에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 하니까. 국산 전자제품이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강력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산이 가능한 부품을 국산화하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만. 응? 그렇습니다. 전자공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선 배정해 준다면 1971년도 경에는 1억 달러 수출이 가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억 달러라. 그게 가능해요? 현재 주력 기업인 금성사나 동남전기, 한국전자 등 21개사의 연도별 수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각 업체마다 수출 책임량을 할당하고 관과 민이 합심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장, 이 과장 혼자 이 작업을 다 했어요? 아닙니다. 윤 계장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대단하구만, 대단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요? 이걸 곧바로 장관님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따귀를 맞았다더니만 아직도 섭섭한 모양이구만. 응?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윤 계장하고 상의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그렇고 난 안 들은 걸로 합시다. 됐어? 응? 이 과장.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장관님, 전자공업 수출진흥계획 보고 문제로. 그래서 이 이른 아침부터 내 방 앞에서 기다렸구만. 자, 그래. 들어와서 설명해요. 이렇게 박중훈 상공부 장관에게 전해진 한국전자공업의 청사진은 마침내 1966년 12월 15일 국가시책으로 발표된다.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던 1960년대, 전자산업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것은 거의 전부가 불법 외래품들입니다. 이런 불법 외래품들이 오늘날 우리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지시키고 있는 요소의 하나이며, 나아가서는 부유하지도 못한 이 나라의 재산을 좀먹고 있는
근원인 것입니다. 지난 1년 국산품이 없어서 외제품을 써야 했던 그 당시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한 전자업계는 천덕꾸러기였다. 사치품이나 만드는 업계로 치부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언론인, 정치인, 지식인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렇게 여겼다. 텔레비전의 국산화를 두고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다. 하기는 1966년 당시 19인치 국산 텔레비전의 가격은 8만 7천 원, 대통령 월급 7만 8천 원보다 많았다. 사례는 또 있다. 김양수 전 안항그룹 명예회장의 회고. 1968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였다. 간신히 김정념 상공장관에게 대부 추천을 받고 은행문이 닳도록 뛰어다니는데 반도체의 부피가 작다고 사업으로 쳐주질 않았다. 어렵게 대부받아 기자재를 수입해오니까 이번에는 세관이 골치였다. 반도체 칩과 리드 프레임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줄이 있는데 금을 밀수하는 줄 알고 통과시켜주질 않았다. 아직은 전자산업에 대해 무지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를 일깨워준 사람은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 김기영 씨였다. 그는 세라믹 공학 권위자로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전자유업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 정부의 해외 두뇌 유치 케이스로 귀국했다. 1966년 8월 하순. 미국의 전자산업 장래성이 그렇게 좋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각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땐 우리 국민들도 각 가정에 텔레비전 한 대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기미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밀을 말이요? 특정 외래품이나 밀수품을 단속하면서 외제 라디오 거래가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고 속에 묻혀있던 금속 라디오들이 빛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하긴 혁명 홍보를 목적으로 이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 금속 라디오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얘긴 들었소. 그러나 아직도 라디오를 갖지 못한 국민들은 라디오를 갖고 싶어하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갖고 싶어합니다. 전자공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휴 노동력이 많아서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카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응? 이겁니다. 이건 저항체 소자 한 세트입니다.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여기 플라스틱에 붙은 이게 저항체 소자라는 건데 하나에 1달러짜리입니다. 주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1달러? 이 손톱만한 걸 1달러나 받는단 말이요? 그것은 트랜지스터였다. 김 박사가 내민 IC를 받아든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순간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게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은 20, 30년 후 한국이 완전히 가난을 털어내고 일어서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김기영 박사로부터 손톱만한 선물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친필로 요 검토라고 써서 박충원 장관에게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두루두루 알아보라는 의미였겠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전자산업 관련 최초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전자산업을 이해하고 그걸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한국전자공업의 가정교사라고도 일컬어지는 김한희 박사입니다.
1967년 9월 4일, 김한희 박사가 한국에 도착했다. 전자공업 혹은 전자산업이란 말은 그때까지 사용된 적이 없었다. 김한희 박사가 이 무렵 전자와 산업이란 글자를 조합해 전자산업 혹은 전자공업이라 쓰기 시작했고, 뒤따라 일본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발전, 송전, 배전 등 이른바 전력 분야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전자산업이라 칭할 만한 업종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을 조립하는 초보적인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전기기계공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을 뿐이었다. 1967년 9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박사의 보고가 시작됐다.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전자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려 한다는 말씀을 박충훈 장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자마자 당장 관련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대한전산, 전파연구소, 중앙공업연구소, 또 부산 동네에 있는 금성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서구와 비교하면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의 수준은 어땠어요, 김 박사?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나마 생산되는 전자부품은 지독하게 조잡했습니다. 전자업계의 맏형이라는 금성사조차 홍콩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본떠서 만드는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국산 라디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자공업을 육성하고 싶은데 도와주시오. 카카,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수출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전자공업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난 아직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솔직히 말해서 감이 오지 않아요. 전자공업은 시대적인 경향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270억 달러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수요가 많아요? 누가 그렇게 쓴다는 거요? 현재 상태를 보면 가정용 전자기기가 64%, 부품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공업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는 미국에도 분명히 우리 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업을 수출 전략 상품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전자기기나 부품 공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 혼자 힘으로는 벅차고 미국에 돌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 시찰도 가야 하고 미국 석학들의 자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실태 조사도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 비용은 얼마나 필요해요? 어림잡아 2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알겠소. 상공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놓겠소. 그리고 이거 뭡니까, 카카? 받아둬요.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 교통비는 내가 부담을 해야 도리지. 봉투 안에 든 돈은 2,000달러. 미국을 왕복할 수 있는 항공료 정도였다. 김한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서너 차례 한국을 떠나들었는데 박 대통령이 건네는 봉투에는 늘 그만큼의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 박사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상공부에서 보낸 10만 달러도 받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조국에서 보낸 그 당시로선 그에게 돈을 받은 김 박사. 그는 본격적으로 구미공단에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